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철저히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본격 기업 탐구 토크쇼 조승현의 잡캐스트 2화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기업은요, 미국의 여러 1등 브랜드를 만들어낸 기업, 1등 인재만 채용한다는 기업, 바로 1등 기업인데요. 그 1등 기업에서 바로 HR의 1인자를 하고 계시는 김수진 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등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P&G에서 현재 채용하고 Product Supply Brand Management 펑션 담당하고 있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아무나 모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취업을 하고 싶으신데 채용을 담당하고 계신 분을 모셔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정보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취업 면접을 하러 갔을 때 반대편에 앉아 계실 분을 직접 모셔놓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잘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 방식이 있어요. 압박 면접인데 여기서 제가 그 인재들을 대표해 가지고 기업을 압박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압박 면접에서 가장 지옥의 문이라고 불리는 것이 1분 자기소개. 그 준비하느냐고 뭐 엄청나게 학원들도 다니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거꾸로 이번에는 기업의 1분 자기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통쾌하시죠, 여러분? 네. 자, P&G라는 기업에 대해서 1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뭐 P&G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를 부탁드리진 않지만 제가 답변을 해보자면은 P&G는 현재 미국에서 시작해서 180년의 지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글로벌 컴퍼니고요. 세계적으로는 65개 브랜드, 총 650억이 넘는 매출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질레트, SK2, 다우니 등 여러분들께서 이름을 들으시면 모두 알만한 1등 각 카테고리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업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상품 이름에 기업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대기업의 이름들은 딱 기업 이름을 들으시면 아는 경우가 많지만 P&G 같은 경우에는 사실 P&G라고 브랜드 이름이 붙어 나가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네. 뭐 제가 면도날을 살 때 P&G에서 만든 질렛이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질렛 브랜드를 보고 사는 거고 그 상품 이름을 듣기 전에는 저희가 뭐 하는 기업일까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네. 그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네요. 네, 저희는 소비재 회사를 기본으로 해서 예. 뷰티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SK2도 팔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삶을 터치하고 있다는 게 저희 기본 슬로건이고요. 그래서 각 소비재 분야에서 대부분은 이제 1등 시어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큰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그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프레젠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런 기업체는 진짜 뭐 1등 대학을 나온 뭐 정말 막 학업 성적도 엄청나게 좋고 막 인턴 경험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인재만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1등 인재를 뽑고 싶은 것이 그 마음이지만 그 1등이라고 말하는 스크리닝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학벌이라든지 뭐 어떤 점수를 하드 포인트로 내세워서 뽑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내부 인재상 저희 이름으로는 픽 퍼포먼스 팩터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 기간 동안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CEO들을 분석해서 그 사람들의 성격 팩터를 이렇게 가장 공통점을 찾아냈더니 5가지가 있더라 라고 해서 나온 게 5가지 픽 퍼포먼스 팩터고요. 예. 기본적으로 그 5가지를 가지고 인재를 고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공부를 학교에서 잘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뽑는 것이 아니고 이미 P&G라는 기업에서 머릿속에 우리는 이런 5가지 성격을 가진 사람을 뽑고 싶다라는 그 그림이 있고 학업 성적에 상관없이 그런 그림에 맞는 인재가 나타나면 그런 사람을 주로 뽑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물론 학업 성적을 저희가 하드 팩터로 뭐 학벌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성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그런 걸 보진 않지만 저희 내부에 필기 시험은 있어요. 그런 그렇구나. 기본적인 인지 그럴 줄 능력, 알았어요. 기본적인 그럼 인지 그렇지. 능력 시험이 없으니까 있나 이거. 있긴 하지만 네. 저희가 그런 학벌이라든지 아니면 영어 성적 그런 걸로 이제 가지고 차별을 하거나 그런 걸로 떨어뜨리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국내 기업보다 해외 기업의 취직을 뭐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네. 근데 대체로 그 해외 기업의 취직을 선호하는 분들은 조금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좀 자발적으로 일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니면 뭐 그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니즈 때문에 국내 기업보다 해외 기업을
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P&G는 그런 면에서 어떤 제도들을 가지고 있나요?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P&G의 장점, 이제 특히 외국계 회사로서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meaningful work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신입사원, 심지어 인턴분들까지도 저희는 단순히 커피를만 맡한다든지 정말 옛날 시대처럼 그런 일은 드리지 않고 있고 모두가 입사한 첫날부터 각자의 부분에 있어서의 스페셜리스트로 인정을 받고 그날부터 정말로 모든 책임을 엔투엔드로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예를 들면 마케팅 본부 같은 경우에는 각 브랜드를 담당한 브랜드 매니저와 그 브랜드 매니저 밑에 있는 어시스턴트 브랜드 매니저, ABM 둘이서 정말로 그 브랜드의 CEO가 되어서 이제 일을 하시는 경우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이제 플렉시블한 워킹 인바이러먼트 을 저희가 존중해 드리기 위해서 자율 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율 출퇴근제라는 게 감이 좀 안 와요. 그러니까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간다고 또 되는 건지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물론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 보통 들어올 때 사원증을 찍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이 뭐 보안상의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출퇴근 시간을 때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할 텐데 저희는 그런 것에 일제 트래킹이 없고 언제 누가 출근하든 언제 누가 퇴근을 하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문화이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출근하고 퇴근할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말 그대로. 아, 이게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네, 거예요? 여러분은 매니저시기 때문에 각자의 일은 자기가 출근을 하시고 혹시 아니면 출근 아예 안 하시고 재택근무도 가능하시고요. 어디에서든지 본인께서 매니지만 가능하다면은 플렉시블하게 그 장소와 시간은 그분들에게 맡기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행이 내가 되고요. 뭐 굳이 사무실에 안 가고 좀 조용하게 내가 일 잘하는 데서 일을 하고 싶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 제약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회사 입장에서 그래요? 아니면 회사에 계신 그 윗분들도 동의를 하시나요? 모든 회사에 있는 윗분들이 오히려 사실 정말 잘 쓰시고요. 왜냐하면은 그런 분들일수록 글로벌 콜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에 나와서 하시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집에서 그냥 서재에서 쓰시는 것이 훨씬 편하시기 때문에 그런 곳은 다 이제 재택근무를 하시고요. 혹은 이제 아예 나가셔서 하시거나. 그래서 실제로 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활용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본인은 저기 사무실에 자주 나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집에서 좀 근무하는 걸 선호하세요? 사실 저는 HR의 이제 인력개발본부의 입장은 워낙에 직원들을 많이 만나보는 것이 저에게는 이제 그렇구나, 거기는. 일을 많이 인사이트도 많이 얻고 많이 인터랙션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자라오면서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을 그 대학교까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16년을 해왔는데 적응하는데 어렵지 않으셨어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외국계 기업에 오셔서 힘들어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게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리스트가 확실하셔야 되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한국에서 계속 생활을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많은 권한을 주고 나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만큼이나 되는구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대부분의 신입사원들을 보면은 저는 계속해서 그런 분들 그런 걸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오히려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활활 날아다니는 분들이 되려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인재를 뽑을 때 그런 부분에서 더 활활 날아다니는 분들을 저희가 인재로 상정을 하고 뽑게 되지요. 딱 봤을 때 안에 뭔가 이렇게 열정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에 갇혀 있는 뭔가 이렇게 맹수 같은 것이 하나 들어 있는 이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또 뽑으시는구나. 애초에 뽑으실 때. 그럼 뭐 이제 우리 뭐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외국 기업이 수평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래도 뭐 우리나라는 어차피 뭐 같이 만나가지고 술 한잔하면 형 동생 뭐 가족 같으니까 뭐 좀 부탁하고 막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해보니까 어떠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HR의 눈에서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 사실 HR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에서 이제 채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호칭 파괴라고 해서 직급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두 이름을 부르게 하고 있고요. 저희는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이 기본적인 호칭이에요.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주현님, 주연님이라고 저는 이제 부르고. 아 그래요? 사장님이라고 안 물어보고 네네. 주연님 이렇게. 주연님 이렇게 부르고. 미국 회사 보니까 이거 주연 what's up 이래요? 영어로 얘기할 때는 사실 주연님이라고 Hey, 부르지 what's up, 않죠. 주연? How's it going? 괜찮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주 괜찮진 않은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그래서 수평적인 일을 하고 반대로 사실 이거는 또 이제 탑 매니지먼트의 눈에서 예. 자기들이 본인들께서 이제 직원들을 대하실 때
단위 리더로서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똑같은 인플로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시스템적으로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저희가 승진을 하거나 승진을 시키거나 탑 매니지먼트를 뽑을 때도 그러한 마인드셋이 있는 정말 진정한 PNG인을 사실 뽑으려고 노력을 하죠, 저희가. 그러니까 아예 그 매니저가 되는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아랫사람을 수평적으로 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디테일한 것보다 피플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기가 people 자기 사람 밑에 있는 관리,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근데 그 안에 그 피플 매니지먼트 능력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과 수평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은 그것이야말로 아래에 있는 인플로이들이 목소리를 냈을 때 그게 진정한 혁신일 수도 있고 진정한 맞는 방향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냥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귀를 열고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그럼 이제 신입사원 때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회의를 쫙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신입사원인데 내가 먼저 말을 꺼내고 의견을 제시하기에 전혀 이렇게 뭔가 좀 눈치 주고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실제로. 그런 거는 정말 전혀 없고요. 정말 단적인 예로 저희가 이번 1, 2월 평창 올림픽의 공식 스폰서였기 때문에 관련해서 많은 액티비티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분, 저희 정말 신입사원, 정말 작년 7월에 입사하셨던 분께서 하나의 액티비티를 아주 혼자서 리드를 하셨고 이런 평창 경우에는 올림픽까지 7, 8, 9, 10, 11, 12 거의 한 6, 7개월밖에 안 된 그렇죠, 이제 사원이었는데 그분인데 세일즈 디렉터 분과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세일즈 디렉터 분 그분께 계속 자문을 구하시고 그분께서 사실상 모든 걸 이끄셨어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신입사원도 충분히 능력만 된다면은 모든 걸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자기가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딱 부여를 하고. 그럼요.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좋은 기업 같아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취업을 하는 이유가 물론 뭐 자기 개발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겠지만 사실은 먹고 살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그럼요. 있으니까 그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평균 연봉이 업계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까? 비슷한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저희는 높은 편이라고 말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뭐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정말 이 끝과 끝의 평균이기 때문에 개개인별 이렇게 알려드려도 별 의미가 없는 수치이겠지만 하지만 알고 싶어요. 사실 저는 평균 연봉은 알 바가 없고요.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조사해 왔습니다. 그 7,389만 원 평균 연봉이 이게 계약직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월실 수령액 한 500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평균 연봉에 대해서는 제가 뽑은 데이터 포인트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채용 담당하기 때문에 신입사원 연봉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맨 처음에 들어가면 얼마부터 받아요? 딱 4,700만 원이 조금 정말 한 몇십만 원 안 되는 예. 정도가 신입사원 연봉이고요. 이건 저희가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바이고 이건 뭐 복지비나 이런 기타는 모두 빼고 연봉 자체로만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희 이제 연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름 또 많은 역사 속에서 데이터 포인트가 쌓였기 때문에 대충의 직원의 퍼포먼스에 맞춰서 올려주는 시뮬레이션 그래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는 당연히 호봉제는 아니고 그 직원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저희는 매니저들이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페이를 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그럼 이제 좀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좀 계속 어려운 질문 하고 있죠. 예. 압박 면접이라서 원래 네. 그래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바로 회사에 가서 직원을 적응을 해가지고 실적을 낸다면 모르겠는데 포텐셜만큼 자기 실적을 못 내고 있는 인재들과 또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P&G에서는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그 제도를 사용하고 있나요? 모든 기업들이 사실 마찬가지로 정말 최고의 인재를 뽑아서 그분들이 정말 데이원부터 모두 잘하시면 좋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모두가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가끔 가다 보면은 그렇게 언더퍼포밍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어요. 1차로는 당연히 그분들이 왜 그 현재 뭐 어사이먼트에서 왜 충분히 못하고 계신지를 분석하는 게 1번이고요. 그렇기 위해서 저희는 펑션 HR이 있고 이 직원 중 한 분이 그렇게 일을 못하신다. 예를 들면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그분이 어떤 분들과 일을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항상 실수를 저지르고 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왜냐면은 정말 말 그대로 일을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한 명과 사이가 안 좋아서 영어 커뮤니케이션 안 돼가지고 이 사람만 빼면은 사실 일을 엄청 잘하는 분인데 그분과의 갈등 속에서 못 하시는 걸 수도 있고 그런 먼저 루트 컷을 분석을 해가지고 최대한 그 어사이먼트 내에서의 조정을 먼저 하려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정말로 이분은 오래 지켜봤는데 이분은 너무 안 되는 것 같다. 이분께 역량이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본인의 의지, 개선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그분께 필요한 트레이닝을 일단 1번으로 찾아보겠죠. 어떤 역량 부분이. 강화를 시키는 그렇죠. 어떤 그런 루트를. 그럼 어떤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뭐 마케팅 팀에 들어갔는데 마케팅 실무를 막상 해보니까 이게 실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이제 제가 HR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마케팅이 맞는 일 같았는데 이거 너무 힘든데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거를 추천해 주나요? 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먼저 이제 파악을 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실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번으로는 저희가 컬리지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열릴 때도 있고 외국에서 아시아 다른 국가에서 열릴 때도 있고 그럴 땐 정말 모아서 저희 브랜드 디렉터 혹은 그 이상의 정말 높으신 분들께서 본인들의 커리어 패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정말 P&G만의 마케팅 180년 노하우를 가르쳐드리는 그런 트레이닝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런 데를 보내드리는 게 이제 1번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건 아까 말씀하신 원인에 따라 다른 거지만 예를 들면 나의 매니저가 너무 바쁘셔가지고 나를 조금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트레이닝 못 해주셨다 이런 부분이면 하루를 정말 꽉 잡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는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그런 실무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원인을 파악하다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팀워크라든지 이런 팀워크의 부분. 문제일 수도 네. 있고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 내부적인 트레이닝 시스템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외부 이런 트레이닝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그런 협력해서 하는 트레이닝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이 정도면 뭐 압박면 좀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에 대답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어느 정도 취업 준비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뭐 P&G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그 궁금증이 해소됐을 것 같아요. P&G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자랑을 하실 부분이 있다면 한번 어필을 좀 우리 회사에 와라 좋은 인재들 하면서 좀 어필을 해주시면 어떻게? P&G 같은 경우에는 180년 역사 동안에 내부 승진제를 고집한 굉장히 특이한 회사예요. 내부 승진제라고 한다면은 사장님이 나가셨을 때 혹은 사장님 다른 곳에 이동을 하셨을 때 사장 레벨을 경력직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승진을 시켜서 자라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가 인력개발본부에서 중요한 것이 새로운 인재를 뽑고 그들을 P&G 인으로 길러내는 그 모든 과정이기 때문에 입사를 하시게 될 경우 저희가 신입사원들에게 드리는 투자는 정말 다른 회사에 비해서 어마어마하다고 말씀을 자부를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셨을 때 배우시는 것들이 엄청날 거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외국계 기업하면 대체로 그 외국계 기업이 두 가지 이렇게 약간 문화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P&G처럼 오래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갖다 약간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계속 키워가지고 임원부터 CEO부터 쫙 P&G에서 자라온 사람들을 선호하는 이런 기업이 있고 아니면 이제 특히 금융계 기업이라든지 컨설팅 기업처럼 굉장히 유동적으로 여기서 경력 쌓음이 저쪽으로 갔다가 저쪽에서 또 경험을 쌓아서 모기업으로 돌아왔다 이런 기업이 있는데 P&G는 약간 그 전자에 속하는 네, 기업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른 외국계 기업이랑 좀 비교가 될 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P&G에 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취업 준비를 준비한 학생들은 다음 채용을 언제까지 준비해야 되죠? 저희가 신입사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내부 승진제와 그로 인한 인베스트먼트의 일환으로 대부분을 저희 인턴십을 통해서 뽑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큰 인턴십 공고가 어느? 그 이제 겨울 인턴을 뽑을 예정이 아마도 이제 9월 말에서 10월 9월 말에서 10월입니다, 여러분. 9월 말에서 10월. 지금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2달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좀 읽어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기업이다 들어가기.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들어가셨으니까 뭐 본인 어렵다고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역시 우리나라 취업 준비생들의 영원한 숙적, 영어. 근데 아까 보시니까 지금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는 저도 지금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막 비즈니스 전문 용어들 갖다가 막 영어로 쏟아내시는데 다시 제가 경영대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경영대 가가지고 미국 그 교과서로 공부하던 그 시절이 기억날 정도로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그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 전문 영어를 다 거의 영어로 하셨는데 그 정도 영어 실력이 돼야 된다라는 지금 느낌이 확 오거든요. 사실 저희 외국계 회사고 글로벌 컴퍼니고 내부에 있는 인사들 중에서도 외국인이 정말 많고 혹은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경험
기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것이 당연히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잘 하셔야 되고 잘하실수록 메리트인 건 확실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모두가 정말 말 그대로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으로 잘한다 이건 아니고 기본적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면은 입사는 모두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네. 이게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인지 잘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국인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국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토익 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토익 시험 점수가 이 정도 나오는 정도 커뮤니케이션 실력이면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는 그 기준점이 몇 점 정도 될까요? 저희가 뭐 입사를 할 때는 토익이나 뭐 토플이든 어떤 여학 성적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 않고 그거를 확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점수를 알려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저도 직원들 토익 점수를 살펴보아도 너무 들쭉날쭉하고 실질적으로 근데 그걸 또 면접을 보면은 또 그 점수랑 실력이랑 안 맞을 네, 때도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가능하나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제 생각에는 인터뷰를 1시간을 영어로 본다 했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 영어로 다 말씀하실 수 있으면은 본인은 뭐 어학연수나 그 김수진 씨는 어학연수나 뭐 유학 경험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래 살다 오고 이래본 적은 없고요. 그냥 뭐 대학교 다닐 때 교환학생 가고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영어는 이제 실무를 하면서 좀 많이 배우신 부분도 있어요? 네, 실무를 하면 확실히 특히 뭐 HR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거의 풀로 영어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어가 정말 오면 확 는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수진 씨의 영어 실력을 보고 내가 저 정도 영어를 안 하면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네, 뭐 단적으로 사실 저는 뭐 워낙에 인력개발본부란 곳이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중요한 부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편인 거고요. 사실 뭐 다른 부서마다 다르겠죠. 다른 부서, 특히 그냥 로컬과 일을 더 많이 하는 부서 같은 경우에 그렇게까지 많은 양의 영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그 5 픽 퍼포먼스 포인트를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럼 이제 5가지 픽 맞죠? 네, Peak Performance Factor. 픽 퍼포먼스 팩터입니다, 여러분. 네. 팩터. 요소 팩터. 그 5가지 픽 퍼포먼스 팩터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어떤 5가지냐. 네, 그러니까 내가 뭐를 좀 어떤 역량을 강화해서 가면은 좀 P&G에서 봤을 때 쓸만한 사람이라고 느끼겠느냐. 뭐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5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거는 저희 뭐 홈페이지 보시면 더 자세하게 있겠지만 첫 번째는 리더십이고요. 예. 두 번째가 혁신성, 세 번째가 창의성, 네 번째가 협동,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한국말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productivity, 생산성. 생산성 이렇게 예. 5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는 본인께서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을 할 때 가만히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걸 더 낫고 더 좋고 더 빠르고 쉽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사람이라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주어진 일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더 나아가기 위한 이런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그런 부분을 잘 살리시면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5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다 굉장히 수치화시키기가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얼마나 혁신적이냐. 그럼 뭐 그걸 점수로 매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쨌든 HR 팀에서 어떻게 측정하는 어떤 방식이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생산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리더적 성향이 있는 네. 사람인지 이런 거를 어떤 걸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죠?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보통 측정을 하고요. 저희 채용 프로세스 조금 설명드리면은 먼저 레주메 제출하게 되시면은 온라인으로 시험을 간단하게 보시게 되세요. 그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약간 인적성 시험 같은 뭐 도형이 나오고 수리 추론이 나오고 이런 아주 간단한 문제들이 몇 개 있고요. 두 번째 파트가 이런 리더십 파트를 물어보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부 저희가 글로벌리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글로벌리 내부 직원들을 평가를 해서 내부 직원들이 대답한 수치와 그 직원의 퍼포먼스의 연관성을 저희가 계산을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1번이 그게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인적성 시험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도형 수리 추론, 논리 추론 이런 부분을 그게 IQ 시험 같은 거죠? 약간 네. 저 같으면 100% 떨어지겠네요. 아니요. 쉬운 편이에요. 저희가 네. 다른 기업들 인적성에 비해서 쉬운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문제적 남자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네, 문제들. 맞아요.
아이고야. 잘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에 인터뷰를 보는데 인터뷰에서는 저희는 다른 건 하나도 묻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 팩터를 확인하려는 그런 그러니까 인성 어떤 면접. 질문을 딱 던지면 이 사람이 리더인지 아닌지가 나와요. 나만의 약간 비밀 무기 질문. 비밀 무기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저희 회사 다니는 사람들 정- 다 정형화돼 사용할 거예요. 있어요. 네, 근데 그냥 정말 저희는 오픈엔드 퀘스천으로 여쭤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무엇입니까? 그 참 애매모호한 그렇죠. 질문이네요. 네. 그렇게 딱 오픈엔드 퀘스천을 여쭤보면은 이제 자기가 생각한 리더십을 나름 생각해서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경험 속에서 저희가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가 리더십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리더십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이런 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시네요. 네, 저희 사실 뭔가 이렇게 미리 외워가거나 그렇죠. 이러기가 거의 불가능한. 질문들은 굉장히 평이한데 이제 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히려 너무 질문이 평이하니까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어려워하시는 예.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인턴십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내가 인턴십 기간에서 그 실적을 잘 보이면은 이제 직원이 될 수 있나요? 인턴은 여름 인턴은 7, 8월, 겨울 인턴은 1, 2월 딱 2달 예. 하고요. 저희 인턴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로 드려요. 저희는 뭐 그냥 있는 일에 더 오셔서 뭐 보조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개인별로 프로젝트를 드리기 때문에 그 2달 동안 프로젝트 완료하셔서 파이널 프레젠테이션 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저희가 오퍼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애초에 딱 일을 주고 그렇죠. 일을 얼마나 하나 보고 그다음에 일을 잘하는 사람을 위주로 딱 바로 오퍼를 한다니까 실제로 보고 그렇죠. 결정을 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뭐 그 인턴들이 사실 경력이 없는 상태로 막 학생에서 그렇죠.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다양한데 말씀하신 대로 학생에서 막 오시는 거지만 저희 일반 신입사원 뽑을 때 대부분 학생이다가 그냥 회사원이 되는 그렇긴 거잖아요. 한데요,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인턴이라고 해서 더 쉬운 프로젝트를 드리고 이런 건 아니고요. 진짜 저희가 비즈니스 내에서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이제 프로젝트를 드리곤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번 뭐 했던 거는 페브리즈를 요즘에 정말 독신하고 있는 자취생 남녀들이 많은데 어떻게 더 그분들이 많이 팔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정말 비즈니스 퀘스천이었고요. 뭐 다른 좀 세일즈 쪽에는 요즘에 워낙 카카오톡으로 그 선물하기 기능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이 하고 그런 모바일 플랫폼 내에서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는 채널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정말 비즈니스 퀘스천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드리고 그분들께서 답을 얻어오시는 거를 과정을 보는 것이 인턴십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그렇죠. 그런 질문을 딱 받았는데, 내가 이런데 재능이 있네. 그렇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중요한 거는 정직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인터뷰 지금 하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서 한다는 거는 내가 뭔가 회사가 원하는 인재형에 나 스스로를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냥 자기가 평소 가지고 있는 실력하고 성격을 가지고 가서 그거를 가장 잘 보여준 다음에 회사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회사와 내가 잘 맞으면은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다른 자기한테 더 맞는 일자리를 찾아봐야 되는 거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겠네요. 뭐 어떤 시험을 미리 뭐 입시 준비를 하듯이 한다든지 그런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네, 좀 저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인턴십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짧은 시간 동안에 회사를 알아가고 반대로 회사도 직원을 알아가는 시기이다 보니까 만약에 직원분들께서 혹은 인턴분들께서도 하시면서 이게 안 맞는다는 걸 깨달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다른 기회를 찾으실 그런 오히려 경험을 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이렇게 꿀팁. 한 가지 이렇게 포인트, 뭐 요거 정도 조금 하면 좀 유리하다, 뭐 이런 게 좀 그래도 그거 이 잡퀘스트 끝까지 봤는데 HR 그 채용 담당께서 나오셨는데 그래도 그 쪽집게 꿀팁 하나 정도는 좀 이렇게 나와줘야 내가 그래도 10분, 20분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예, 좀 부탁드립니다. 팁이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애매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P&G는 워낙에 리더십을 강조하는 회사예요. 왜냐면은 내부 승진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입사원이 나중에 이 사람이 나중에 CEO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는 회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미리 좀 고민을 누군가가 하고. 나에게 너가 리더십을 너가 리더라면 무슨 리더가 되고 싶어? 라는 그런 질문에 본인이 어떤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고민해 보시고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는지를 미리 정의하시고 면접에 임하시면 훨씬 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준비하는 분들 참 힘들어요 요새. 네. 그 응원의 메시지라든지 좀 희망의 메시지를 좀 카메라 쪽으로 한번 이렇게. 네, 취업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 편지, 이제 채용을 하시는 분으로서. 네, 제가 뭐 캠퍼스 리크루팅 이런 채용 설명회 이런 데도 많이 다니고 그럴 때 뵐 때마다도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모든 분들이 다 맞는 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모두 그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저도 믿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1등끼리 모여가지고 1등 브랜드만 만드는 1등 기업 한국 P&G, 그리고 거기서 채용과 여러 다른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성공적으로 해내고 계시는 김수진 님, 네, 님으로 다 통일해. 제가 씨라고 불러가지고 아까 죄송한데 김수진 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합격을 하는 그날까지 보고 또 보고 돌려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 3화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다음 편은 한국 아디다스, 여러분 좋아하시는 스포츠 브랜드의 아이콘 아디다스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승연의 잡캐스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我一直相信我骨子里面有着一种不屈不挠、不达胜利誓不罢休的精神。 P&G was my very first job. I had this gusto and the attitude of just go get it. I have never felt that the work I was doing was not leading to something important. .今に至ってるっていう感じ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自分がやったプロジェクトってこんなに溢れさせることができるんだなっていうのをすごく思いました。 I am breaking rules, I am pushing boundaries, I'm taking risks, and I'm gonna keep on going. 굉장히 어려운 옛날 시를 배경과 같이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쉽고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이해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재밌었고요. 기대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